썰록.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땅에서 시작한 나라. 이스라엘 건국, 그리고 역사상 가장 황당한 경제 기적. 여러분, 잠깐요. 제가 지금 어떤 나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땅이 없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2000년 동안 땅 한 뙑이 없었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국토의 60%가 사막입니다. 주변이 전부 적입니다. 건국 선언을 하자마자 다음 날 이웃나라 5개가 동시에 쳐들어왔습니다. 5개가 동시에요. 인구는요, 독립 당시 전 국민이 6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구 인구보다 적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1인당 GDP 기준으로 세계 20위권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보다 큰 기업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수가 미국, 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인구 비례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아무도 살고 싶지 않던 땅에 세워진 나라가 건국 70여 년 만에 이걸 해냈습니다. 오늘은 이 황당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썰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도생 썰록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저렇게 강해진 거야? 사막에 나라를 세운다는 게 말이 돼? 왜 중동은 항상 이스라엘 때문에 전쟁이야? 때문에 궁금해 하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파민 수혜자, 도수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이야기는 단순한 민족 국가 탄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2000년의 디아스포라, 2번의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냉전, 그리고 중동 전쟁이 모두 뒤엉킨 20세기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이 됐는지 그 황당하고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 뒤에 있는 진짜 이야기는 교과서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2000년의 나라 없는 민족. 기원 후 70년, 민족이 통째로 사라지다. 먼저 시간을 2000년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기원 후 70년. 로마 제국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로마가 그냥 넘어갈 리 없죠. 포위가 시작되고 5개월 만에 예루살렘은 함락됩니다. 성전이 불탑니다. 유대인들은 집단 학살당하거나 노예로 팔리거나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게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시작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리스어로 씨앗을 뿌리다는 뜻입니다. 민족이 세계 각지로 흩어진 겁니다. 이후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었습니다. 유럽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토지 소유가 금지됐습니다. 많은 직업이 금지됐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금융업, 환전, 대출이었습니다. 왜요? 기독교인들이 이자 받는 걸 성경에서 금지했으니까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토지도 빼앗기고 직업도 제한당하고 박해받으면서 살다 보니 살아남기 위해 금융과 무역에 특화된 민족이 된 겁니다. 로스차일드 가문, 수많은 은행가, 상인들, 이들이 유럽 경제에 핏줄을 쥐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엔 저 사람들이 돈을 다 쥐고 있다는 질투와 음모론이 쏟아집니다. 박해가 능력을 키웠고 그 능력이 더 큰 박해를 불러왔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시작이 아닙니다. 1800년대 말 시오니즘이 탄생하다. 자, 이제 1800년대 말로 옵니다. 유럽에서 유대인 박해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포그롬, 즉 유대인 집단 학살이 반복됩니다. 프랑스에서도 드레퓨스 사건처럼 유대인 장교를 마녀 사냥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잘 동화되려 해도 유럽 사회는 유대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테오도어 헤르칠이라는 오스트리아 유대인 기자가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자. 1896년 그가 쓴 책 제목이 유대 국가 델 유덴슈타트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땅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박해가 끝난다. 이걸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시온,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나라를 세우냐고요? 후보지가 몇 개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우간가, 그리고 팔레스타인. 아르헨티나는 땅이 넓고 빈 곳이 많습니다. 우간다는 영국이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다수가 선택한 건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왜요? 2000년 전 조상들이 살던 땅이니까요. 역사적, 종교적 뿌리가 있는 땅이니까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는 이미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지는 것 같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영국입니다. 영국이 같은 땅을 2번 팔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커집니다. 영국은 오스만 제국과 싸웁니다. 오스만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영국은 아랍인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오스만에 맞서 반란을 일으켜. 그러면 전쟁 끝나고 아랍 독립국가를 세워주겠다. 이게 맥마흔 후세인 서신 1915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인들한테도 다른 제안을 합니다.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을 세우는 걸 지지하겠다. 이게 벨푸어 선언 1917년입니다. 잠깐,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같은 땅을 두 그룹한테 동시에 약속한 겁니다. 아랍인한테는 네 땅 줄게 하고 유대인한테는 거기다 네 나라 세워줄게 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영국 입장에서는 전쟁에 이기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아랍의 지지도 필요하고 전 세계 유대인 자본과 미국 유대인 사회의 지지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원하는 말을 해줬습니다. 뒷감당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부동산 이중 계약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만들어 놓은 이 폭탄은 30년 후에 정확하게 터집니다.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 홀로코스트 이후 나라를 만들다. 홀로코스트,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결론. 1933년 히틀러가 독일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1939년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유럽의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됩니다. 당시 전 세계 유대인의 약 3분의 1입니다. 폴란드, 독일, 헝가리, 프랑스, 유럽 어디에서도 유대인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밀고 했습니다. 경찰이 잡아갔습니다. 기차에 실렸습니다.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이 참사 이후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결론이 내려집니다. 우리만의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 이 일을 다시 당할 수 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세워야 한다.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팔레스타인으로 유대인들이 물밀듯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1945년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던 유대인이 약 55만 명이었는데 수년 만에 수십만 명이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골치가 아파진 영국이 이 문제를 유엔에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니네가 결정해. 유엔이 1947년에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내놓습니다. 땅을 반으로 나누어서 유대인 국가와 아랍 국가를 각각 세우자는 안입니다. 유대인들은 찬성합니다. 아랍 측은 거부합니다. 당연하죠. 자기네 땅을 반 넘게 내놓으라는 건데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 텔라비브 박물관 홀에서 다비드 벤 구리온이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5나라가 동시에 쳐들어옵니다. 건국선언 후 24시간 만에 5나라와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더 황당해집니다. 독립전쟁, 그리고 기적 같은 생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방금 건국된 나라, 인구 60만 명, 군대라고 부를 수 있는 조직이 막 만들어진 상태. 전투기는 몇 대 없고 탱크도 없고 무기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5나라 연합군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졌으면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섯 나라는 이기면 땅을 얻는 상황이었고요. 절박함의 차이가 컸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집중된 지휘 체계가 있었지만 아랍연합군은 다섯 나라가 따로 놀았습니다. 서로 조율이 안 됐습니다. 요르단은 요르단대로, 이집트는 이집트대로 싸웠습니다. 셋째, 전 세계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자금과 무기 지원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무기가 들어왔습니다. 돈도 들어왔습니다. 1949년 휴전협정이 체결됩니다.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유엔 분할안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면서. 그런데 이 전쟁이 남긴 또 다른 결과가 있었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약 70만 명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집을 잃고 쫓겨났습니다. 이들을 팔레스타인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의 후손이 지금도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존과 팔레스타인의 비극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일어난 겁니다. 역사는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한쪽의 기적이 다른 쪽의 재앙이 되는 일이 역사에서 너무 자주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탄생 이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 절반도 안 됐습니다. 사막을 정원으로 만든 나라, 없는 것들 목록과 그 없는 것들을 이긴 방법. 1948년 이스라엘의 자원 목록입니다. 석유? 없습니다. 중동인데 이스라엘 땅에만 석유가 거의 없습니다. 아이러니의 끝판왕이죠. 물? 없습니다. 아니, 부족합니다. 네게부 사막이 국토의 60%입니다. 인구 60만 명에서 시작했는데 주변 아랍 국가들은 수천만 명입니다. 자본, 빈털터리 난민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었냐고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 유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러시아에서 박해받다 온 사람들, 중동 각지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 이들이 하나 이상의 언어를 구사했고 극한의 생존 경험이 있었으며 잃을 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군대에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무 복무 제도는 특이합니다. 남성 32개월, 여성 24개월. 그냥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라 군 복무 중에 첨단 기술을 다루게 합니다. 사이버 보안, 통신, 정보 분석, 공학. 18살짜리 청년들이 국가 최고 기밀 기술을 다루면서 3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대합니다. 기술이 있고 팀워크를 알고 고위험 상황에서 의사결정하는 법을 아는 20대가 쏟아집니다. 이들이 스타트업을 차립니다. 8,200부대 출신들이 뭉쳐서 사이버 보안 회사를 만듭니다. 해군 정보부 출신들이 드론 회사를 만듭니다. 군에서 개발한 기술을 민간에 적용합니다. 이걸 스핀오프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네이션이 된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3년짜리 집중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세금으로.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물 이야기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만들고 물로 반도체를 키우다.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불가능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첫째, 점적 관계, 드립 이리게이션. 물을 식물 뿌리에 직접 조금씩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농업에 비해 물 사용량을 70%까지 줄입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기업 네사핌이 1960년대에 개발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 110개국에서 이 기술을 씁니다. 둘째, 해수 담수화. 바닷물에서 소금을 빼서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국에서 필요한 식수의 70% 이상을 해수 담수화로 충당합니다. 세계에서 이 기술을 가장 잘 쓰는 나라입니다. 물이 없어서 개발한 기술들이 지금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기술 기업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텔. 이 회사의 프로세서 개발 핵심이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아세요? 인텔 이스라엘 팀이 센트리노 칩을 개발했고 이게 노트북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는 인텔 코어 계열 칩의 아키텍처 뿌리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모빌아이, 자율주행 핵심 기술 회사인데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인텔이 2017년에 15조 원을 주고 샀습니다. 왓츠앱, 공동 창업자 얀 쿰은 우크라이나 출신 유대인입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도 유대인입니다.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도 러시아 출신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자체 기업도 있지만 전 세계 유대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기술 혁신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없는 것들을 이유로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 이야기 뒤에 아무도 편하게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기적의 이면, 역사는 청구서를 보낸다. 기적의 나라가 피하지 못하는 모순. 이스라엘은 분명히 기적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논쟁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1948년 전쟁 때 쫓겨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지금도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구가 지금 약 50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가자지구의 면적은 서울의 약 60% 크기입니다. 거기에 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봉쇄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딜레마입니다. 생존을 위해 강해야 했던 나라가 그 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해받았던 민족이 다른 민족을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걸 두고 양쪽이 각자의 정의를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라 하고 팔레스타인은 우리의 땅과 권리를 빼앗겼다고 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십 년째 해결이 안 됩니다. 역사의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는 이겁니다.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구조가 형성될 때 누가 나쁜 사람인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바꾸는 건 개인의 정의감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가 70년 넘게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스타트업 네이션의 진짜 비밀. 자, 다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기술 강국이 됐는지 진짜 이유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민자의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각자 다른 문화, 다른 기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다양성이 혁신의 원료가 됐습니다. 모두가 같은 배경을 가진 사회에서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가 지배합니다. 이민자들은 원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하죠. 둘째, 실패에 관대한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히브리어에 후츠파, 추츠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뻔뻔할 정도의 대담함, 권위에 도전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상사에게 그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권위보다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화가 스타트업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셋째, 절박함입니다. 이 나라는 주변이 전부 적입니다. 잘못하면 나라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60년대, 70년대에 몇 번이나 그 위기가 왔습니다. 생존을 위해 혁신해야 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강점들이 사실 불리함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나라가 없어서 다양한 곳에서 살았고 다양한 기술을 익혔습니다. 박해받아서 어디서든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주변이 적이어서 군사기술이 발달했고 그게 민간기술로 전환됐습니다. 물이 없어서 물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시장이 작아서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창업했습니다. 약점이 강점이 됩니다. 불리함이 혁신을 강제합니다. 없는 것들이 있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게 역사 전체를 통틀어 이 민족이 살아남은 방식이었습니다. 역사의 청구서, 그리고 우리가 배울 것.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계속 불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공 이야기는 분명히 흥미롭습니다. 황당할 정도로 드라마틱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뒤에 팔레스타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이야기를 동시에 봐야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역사는 청구서를 보냅니다. 당장은 청구서가 안 와도 결국에는 옵니다.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이중 계약한 1917년의 청구서가 지금 2024년에도 결제가 안 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청산되지 않은 거래.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의 성공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교훈을 줍니다. 조건이 좋아서 잘 된 게 아닙니다. 조건이 나빠서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가 없어서 없는 것을 해결하려다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는 이게 없어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것. 어쩌면 그게 혁신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조건이 나쁜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분명한 게 있습니다. 살아남은 것들은 주어진 조건에 맞게 자신을 바꾼 것들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황무지에 국가를 세우면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고, 6번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경제를 포기하지 않은 나라. 그 이야기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집요한 만큼은 배울 게 있습니다. 역사를 알면 현재가 다르게 보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던 땅에서 시작한 나라의 이야기는 결국 조건이 아니라 태도의 이야기입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그 집요함이.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2000년 동안 땅 없이 흩어져 살았고, 유럽에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으며, 1948년 건국 선언 다음 날 5나라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물도 없고 석유도 없는 사막 땅에서 전 세계의 유대인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며 군대에서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물 기술을 발명해서 사막에서 농사를 지었고, 사이버 보안과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이면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기적 같은 성공과 풀리지 않는 비극이 함께 있는 나라. 어느 한쪽만 보면 절반밖에 이해 못하는 나라. 그리고 그 복잡함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세계 뉴스 일면에 등장할 나라. 역사의 아이러니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가장 강한 의지가 가장 복잡한 문제를 만들고, 가장 드라마틱한 성공이 가장 어려운 숙제를 남깁니다. 역사를 알면 지금 뉴스가 다르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어느 한쪽이 완전한 악당이 아니고, 어느 한쪽이 완전한 피해자도 아닌 역사가 만들어낸 구조적 비극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이 주제는 아마 댓글이 뜨거울 겁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해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댓글이 다음 썰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셔도 저 도생에게 엄청난 도파민이 생성됩니다. 그 도파민으로 더 날카롭고 더 흥미진진한 썰을 계속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썰에서는요, 힌트만 드릴게요. 역사상 가장 짧은 전쟁, 6일 만에 끝났는데 그 6일이 중동의 다음 100년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일으킨 진짜 이유는 교과서에 없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썰록이었습니다.